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MBN 뉴스 프레스룸은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고요. 현재 이 시각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조금 전에 법무부 청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법무부 청사 현장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취임 35일 만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처음 결심하십니까? 정부 여당의 지지를 하다 고려하셨나요? 검찰개혁 임무 완수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조국 장관이 조금 전 법무부 청사를 떠나면서 한 사람이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후임에게 맡기겠다라고 변을 남겼습니다. 유호정 기자, 글쎄요,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장관의 얼굴 표정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약간은 홀가분한 듯한 그런 표정도 좀 읽혔어요. 이렇게 경직되거나 그런 표정보다는 약간 마음의 짐을 이제 덜었다, 어깨에 그 짐을 좀 덜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오늘 아침만 해도 직접 구체적인 검찰개혁안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퇴를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1시 반쯤 돌연 기자단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입장을 따로 직접 밝히진 않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청사를 나오면서 간단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 이 법무부 출입기자단에게 조국 올림으로 끝나는 A4 용지 4장 분량의 입장문을 대신 전달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자세히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자, 김근희 기자. 지금 네. 조국 장관이 오후 2시에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에 이제 업무에서 손을 떼고 청사를 나갔어요. 그렇죠? 네. 이제부터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하게 될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무에서 손을 떼는 일이 발생했어요. 대통령도 이것을 수용한 거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일단 향후에 이 법무부 운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은 지켜봐야 예.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이 조국 장관의 이야기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차관 대행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예. 당장 내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인데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자체는 조국 장관이 그만큼 현재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들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청와대가 얼마나 이 사전에 소통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는데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도 어쨌든 결정하기 바로 직전에는 청와대와 어느 정도 소통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예. 청와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번 사퇴 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통상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후임 장관이 임명이 돼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전격적인 사퇴 그리고 바로 청사를 떠나는 이례적인 모습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자, 김태일 기자, 지금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오후 3시에 대통령의 모두 발언도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겼습니까? 네, 당초 이 수석 보좌관회의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 이 조 장관 사태 문제 때문에 1시간이 좀 딜레이가 돼서 3시에 열렸는데 일단 이 문 대통령 발언을 좀 소개를 하면요. 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을 기대를 했는데 좀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예. 그러면서 좀 매우 이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송구한다. 그럼에도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검찰개혁에 큰 걸음을 떼는 일을 했다. 예. 자,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 큰 진통을 겪었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이 대통령은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 예. 그렇지만 의미가 있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할 수 영역이 아니니까 한 번 더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라는 등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을 꿈꿨으나 역시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의미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그리고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야당이 지금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매우 송구스럽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을 좀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차분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요. 지금 법무부 분위기는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2시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9일 장관직에 임명된 뒤 약 한 달 만의 일인데요.
오늘 오전만 해도 조 장관은 법무부에서 검찰 특수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자신의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2년 반 동안 전력 질주를 했고 최선을 다했다고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너무 죄송하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더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에 불과했다는 게 조 장관의 입장입니다. 자, 김 기자, 조 장관의 사퇴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이후 하락하는 국정 지지율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당정청 회의만에서도 끝까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한 조 장관이 하루 만에 사퇴한 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건데요. 청와대와 여당도 이대로 가면 내년 4월로 다가올 총선 국면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 장관의 사퇴를 만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게다가 진보와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공론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더 이상 정권에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검찰 수사도 사퇴의 한 배경이 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실제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에 휩싸여 구속 위기에 몰려있고 자녀들의 학력 취소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가장으로서 마냥 버티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도 조국 장관의 사퇴를 알지 못한 등 당황한 기색이 있다라는 게 우리 검찰 출입기자 얘기입니다. 법무부 쪽도 매마찬가지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모두 발언 내용을 보면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을 꿈꿨지만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이런 뜻을 좀 전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요. 이 내용 조금 더 분석해보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주충환입니다. 자,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모두 발언 내용을 보니까 조국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입장이 줄을 이루고 있네요. 안타깝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진행자하고 앞서 김태일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요. 크게는 봤을 때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검찰개혁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겠다라는 뜻도 밝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개혁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이제는 국민 통합에 나설 때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조금 전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으로 인한 국민 분열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난주 수석 보좌관 회의 때만 해도 촛불 집회와 광화문 집회가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큰 동력을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오늘 조국 법무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으로 인한 큰 진통에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다시 한번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최중락 기자, 이 대통령에게 조국 장관이 언제 사퇴 의사를 전달했는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큰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퇴 의사를 전달했는지는 아직까지 언제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추측만이 현재 가능한데요. 일단 청와대 내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몰랐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 몰랐다는 청와대의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MBN 취재 결과에 따르면 고위급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는 이미 예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국 장관의 사퇴 시기를 놓고 민주당과 법무부, 청와대, 그러니까 당정청이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이르면 오늘, 그러니까 14일에 조국 장관이 사퇴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임명 철회는 없을 것으로 조국 장관 스스로가 결정한 자진 사퇴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늘 강기정 청와대 정무석이 국회에서 조국 장관의 사의는 본인의 뜻이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론 분열이 원치 않는다라는 본인의 뜻이 담겼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정청은 어제 국회에서 검찰의 개혁의 속도를 내기로 하고 조국 장관도 오늘 검찰 개혁을 내놓은 것 모두가 출구절약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단 오늘 검찰 개혁을 발표한 날이어서 이번 주 사퇴 시기를 좀 더 조율하기로 했지만 조 장관이 전격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장관의 검찰 개혁 문건 맨 마지막을 보면 나를 딛고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본인이 하겠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끝까지 국민들에게 지켜봐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도 조국 장관의 사퇴에 맞춰 대국민 메시지 필요성이 있어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1시간 늦췄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준축안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네, 검찰과 청와대 입장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여야 반응은 준비되는 대로 저희들이 연결을 좀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모두 발언,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사퇴 변등을 좀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좀 방송을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조국 장관이 법무부를 떠나면서 한 말도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청와대 기자 통해 가지고 해석도 좀 해봤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으로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부분에서 한 사람이 시민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검찰개혁 완수 여전히 진행형이다. 후임에게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갔습니다. 얼굴 표정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조국 장관의 사퇴 전문 중에 앞에서는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예. 예, 이 문장이 눈에 띄었고요. 뒤에 물론 중간에 이제 본인의 소임 그리고 뭐 불쏘시개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은 결국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가 됐죠. 예. 우리 기자들이 이미 다양하게 전하고 분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장관으로 이미 보임이 된 이후에는 거취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건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아닌 한은 쉽지 않죠. 예. 청와대와 사전에 막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친 후에 내린 결정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의 언급도 최중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만 사실 국민에게 조국 장관 사퇴에 관련해서 내놓은 어찌 보면 사과문이에요. 예. 지금 모두 발언을 보면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대목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공정의 가치, 검찰 개혁의 주문, 그리고 검찰에 직접 주문한 대목도 있잖아요. 예.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고 검찰 문화를 확립해달라. 예. 정관 예우에 대한 특권 폐지해달라. 이런 거는 굉장히 강력한 주문이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 조국 장관이 결국은 사퇴를 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점에 대한 언급이고 마지막 대목에 또 대통령의 언급 중에는 예.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 예. 이 대목인데요. 이건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얘기일 것 같고요. 물론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한 이상은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지 왜 사퇴를 했느냐 이건 국민들은 웬만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이걸 이제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청사를 떠나면서 한 말, 그리고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한 것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취임 35일 만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아줄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처음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 과제까지 이루어지면 이것으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수사 관행, 인권 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정관 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맡겨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좀 들어봤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어떤 반응인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영범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여야가 내놓은 반응은 뭡니까?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에 여야는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먼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 사퇴는 사필 규정이라며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며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청와대 수고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 지도부 차원의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수고회의 발표 내용을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바른미래당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다행스러운 선택이라고 평가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그동안 중지됐던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영수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퇴 소식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분주해졌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만나 면담을 했는데요. 강 수석은 사퇴는 조 장관 본인의 결심이었다면서도 사퇴 의사를 밝힌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간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이후 35일 만입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자기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나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이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조국 장관이 끝내 사퇴를 결정하면서 향후 검찰개혁은 물론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희의 프레스코 조국 장관 사퇴입니다. 네, 11시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일간 특수부 수사 받는 중에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전 11시 검찰개혁안 발표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본인의 장관직 사퇴를 전격 발표한 조국 장관. 정광석화처럼 이뤄져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좀 축약해서 요약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조국 장관이 내놓은 사퇴문을 좀 보면요. 사퇴의 변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사퇴의 변, 내용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사퇴 입장 대신에 입장문을 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입장문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입장문은 일단 A4 용지 4장 분량이고요. 마지막에는 날짜와 조국 올림이라는 단어만 있으니 3장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예. 먼저 입장문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라면서 입장문이 시작이 됩니다. 검찰개혁은 본인의 오랜 소신이었고 최선을 다했다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사과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조 장관의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자녀 입시 의혹이 있었고 게다가 조 장관은 그런 젊은이들의 스승인 서울대 교수였고 평소 공정의 가치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실망감이 더 컸는데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지 입장문 앞부분에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족 수사 언급을 합니다. 가족 수사로 송구스러웠지만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명을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처음부터 사퇴까지 생각하고 검찰개혁을 서둘러 내놓은 것인가 이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사퇴를 언제 결정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문제인 만큼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적어도 오늘 오전 개혁안을 발표하기 전에는 입장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그러면서 오늘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법조팀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사퇴할 분위기는 느껴지지 눈치채지 않았다고. 못했다. 예. 네, 그러는데요. 이제 와서 돌아보면은 출근길에 평소에는 뭐 한마디씩 하는데 오늘 쌩안이 들어간 게 입장을 예. 좀 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다. 대통령님께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고요. 예. 총선 6개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예.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지지율 하락 40%는 지켜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사퇴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입장문 말미에 가족 수사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을 털어놓는데요.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며 위로하고자 챙기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정 교수가 검찰에 소환이 됐고요. 5번째 조사였죠. 예.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이제 본인의 동생은 구속 갈림길에 놓여 있었고 이제 금요일에는 정 교수의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딸과 아들까지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사에 오가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이런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또 이 사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퇴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조국 장관이 이것을 뭐 즉흥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다듬었다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지난주 또 주말 사이에 청와대와 인사 문제를 교감하면서 아마 본인의 사퇴 입장문을 좀 정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일 기자, 예. 지금 유호정 기자가 이제 사퇴문을 쭉 내용을 좀 설명해 줬어요. 크게 보면은 이 사퇴 이유는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입장문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첫 번째 이제 검찰 개혁 관련입니다. 예. 지금까지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꿋꿋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소임, 이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감 때문인데요. 예. 일단 지난주에 뭐 11가지 신속 추진 검찰 개혁 과제도 발표를 했고요. 오늘 오전에 이 특수부 축소 명칭을 골자로 한 개혁안도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름으로써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밑그림은 내가 이제 그렸다라는 이제 본인의 충분히 소임은 할 일은 했다, 장관으로서. 본인의 소임은 이것까지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을 이제 주기 싫었다라는 거죠.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이제 그 재임하면서 일단은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함께 온 인물입니다. 당시에 인수위원회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국 당시 민정수석 뭐 여러 분들하고 같이 이 정부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본인으로 인해서 이 여론이 반으로 나뉘고 이 국정 운영에 부담감을 주고 대통령의 이 지지율은 최저치로 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가족 문제입니다. 뭐 이 상황도 보면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족이 이제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서 이제는 본인이 좀 같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뭐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불쏘시개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 그렇게 느꼈고 또 정치권, 특히 대통령과 여권에 부담을 주기 싫었다. 이런 부분도 좀 하나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몸이 좋지 않은 아내부터 해서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가장으로서 외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사퇴의 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국 장관이 법무부를 떠나서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 자택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향후 거취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자 이제 사퇴 입장문을 좀 봤고요. 사퇴 이유도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그렇다면 조국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그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퇴할 적절한 타이밍이었던가 아니면 본인에 대한 수사, 재판으로 가려질 때까지 가는 게 옳았는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논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한 사퇴 시점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점과 사퇴의 적절성 두 가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사퇴가 적절했느냐. 저는 적절, 부적절을 떠나서 불가피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고요. 시기는 지금 누가 봐도 이건 궁지에 몰려서 그만둔 거기 때문에 언제 그만뒀더라도 이미 실기를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미루면 미룰수록 오히려 여권과 그 진영에 오히려 더 부담을 줬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기는 오히려 더 늦었죠. 그러면 왜 늦었느냐? 검찰개혁은 그럼 누가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검찰개혁 오늘 발표된 것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규정만을 바꿔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왜 진작지금까지 못했느냐 이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정치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미 여러 기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장 내일 청문회를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뭔가 더 추가로 궁지에 몰릴 거를 걱정해서 전격 그만뒀을까? 이건 좀 과한 해석일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부인에 대한 추가 기소 그리고 또 한간에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기자 리포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18일에 어찌됐든 정경심 교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부담이 굉장히 이번 주에 크게 됐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가 그동안 쭉 했던 여론조사의 연장에서 보면 0.9%포인트의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좁혀졌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중에 중도층에서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그 비중이 늘어난 거. 이런 점이 가장 큰 부담이 아니었을까. 저는 리얼미터의 이 여론조사 하나만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 민주연구원이든 또는 바깥의 다른 전문적인 곳에 의뢰를 해서 민주당이 아마 따로 파악을 하고 있는 여론 동향의 수치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아마 지금 리얼미터가 나온 것보다 오히려 더 충격을 받을 만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직 취재를 못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대통령과 여권에 주는 정치적 부담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을 수가 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조국 장관의 사퇴는 청와대나 여권이 먼저 압박을 가해서 사퇴를 한 것이 아니라 조국 장관이 스스로 먼저 사퇴를 했다라는 점을 청와대나 또 여권 관계자는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오후 4시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관련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속보로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한 이 정치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야당에도 결단할 차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광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검찰개혁의 완성 또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 정치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다라며 이 야당에도 향후 이 민생 정치에 집중하자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들의 반응은 뭡니까? 네, 한국당은 이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비교적 빠르고 신속하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한국당의 경우에는 조국 장관의 사퇴가 지금도 늦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퇴는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밝혔는지와 관련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 규정입니다. 국민의 승리라고 봅니다. 민심의 승리라고 봅니다. 조금 늦었지만 결국은 예상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촉발된 조국 사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네, 이처럼 야당 측에서는 이 조국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서 사필 규정이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반응도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 8월 9일 날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죠. 이때부터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2달 남짓 계속 공방이 이어졌고 오늘 조국 장관의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김태일 기자, 굉장히 긴 시간인 줄 알았더니 한 2달 남짓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 과정들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
9월 8일 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웅동하고 문제가 먼저 튀어나왔고요. 8월 9일이죠. 8월 9일. 9월 8일. 8월 9일 날 그러니까 장관으로 지명을 하고 죄송합니다. 8월 9일 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합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 이제 계속 웅동하고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모펀드 자녀의 특혜 입시 의혹들이 연이어서 계속 불거지죠. 그러면서 정치권은 이제 청문회 날짜를 합의하지도 못하고 계속 정쟁만 벌입니다. 그러다가 9월 2일 날 이제 장관 후보자로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본인에게 얽혀 있었던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이때부터 약간 여론은 이제 조국 장관 쪽으로 그리고 여당 쪽으로 약간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9월 8일 날, 9월 6일 날 이제 청문회를 하죠. 청문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의혹들은 많으나 특별한 한방이 없었다라는 뭐 이런 평가도 받게 됐는데 그때 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9월 9일 날 장관이 임명돼서 오늘 이제 마지막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사퇴를 했는데 그 기간이 35일입니다. 8월 23일 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 있는 동안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전국 30여 곳에 특수부 검사 40여 명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하죠. 이때부터 사실은 거의 전쟁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치열한 상황들이 급속하게 좀 전개가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가능성 얘기도 계속 나와서 그것이 이 장관의 사퇴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정경심 교수가 오늘 조사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3시 15분에 집으로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5번째로 이제 검찰에 소환을 돼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이 나온 직후인 3시쯤 이제 귀가를 요청을 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조 장관은 자택으로 귀가를 했는데 정경심 교수는 자택 주변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상황은 아니고요. 주변에 뭐 다른 모처에 이제 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사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정 교수가 귀가를 요청했다. 이 점은 정 교수도 뭐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전에 뭐 청와대 사전 교감을 하고 사퇴 소식을 의논은 했지만 정확한 시기까지는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장관 지명부터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가능성 이번 주에 뭐 있다 그런 얘기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까지 숨막히게 달려왔던 2달 정도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2달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 민심은 아주 갈라졌어요. 뭐 일각에서는 뭐 분열이 아니다. 또 대통령도 그런 인식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갈라진 민심 때문에 나라가 요동친다는 얘기들을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했었죠. 그렇습니다. 매 주말마다 이 대규모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또 최근에 나타났던 여론조사의 추이를 지켜보면 이 양극단의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하는 쪽에서는 더 지지를 하면서도 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나면서 이 여론이 좀 분열되는 듯한 양상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KBS 보도와 관련해서 이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이 여론의 어떤 분열적인 형태가 더 계속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이 서초동 촛불 집회와 이 광화문 집회를 두고서 누가 더 많이 참여했냐. 그러니까 이 집회 참여 인원을 가지고서도 각종 숫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는 일각에서는 다소 소모적인 논쟁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오늘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조국 장관 관련한 의혹 제기나 검찰 수사가 중요한 변수로 계속해서 작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변수로 작용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숨막히게 달려왔던 2달 남짓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윤 의원님. 일단 청와대는 후임 장관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야당으로서는 이 오랜만에 잡은 승기,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후임 장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공세를 강할 것 같아요. 자, 이를 막아낼 적절한 인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또 법무개혁, 검찰개혁을 지속할 만한 사람을 고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후임자가 오면 조국 장관이 물러났지만 사람만 바뀌었을 뿐 어찌 보면 진영 논리로 갈라지는 걸 또 촉발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청와대가 한 발 양보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안경환 교수를 지명을 했다가 사실 쉽게 그냥 지명을 철회하고요.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덜한 박상기 법무장관을 지명을 했듯이 이번의 경우도
진영에서 아니면 문재인 캠프에서 이미 활동을 했던 사람보다는 예. 조금은 중립적인 사람을 찾지 않을까. 또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야당에서는 뭐 약간 뭐 좀 역설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예. 조국 장관이 오래 있을수록 자기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시중에서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실제 예. 그게 숫자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매를 스스로 번다 이런 얘기를 피하는 후임 인선을 하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예. 관심은 뭐 윤석열 총장이지 않겠어요? 이제 거취 문제가 윤석열 총장 쪽으로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우리 김태일 기자가 정리했을 때 최근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8월 9일부터 예. 오늘 사퇴한 10월 14일까지의 기간을 놓고 보면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를 역설적으로 몰랐던 사람들도 많이 느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부분 언급이 됐습니다만 8월 23일에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고소 고발된 장관 후보자를 전격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던 일 예. 그리고 청문회 하는 날 저녁에 부인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라는 혐의를 예. 가지고 단 2장의 공소장으로 기소를 무리하게 예. 강행했던 일 그리고 조국 현직 장관의 집을 9월 23일에 압수수색했던 일. 예. 이 세 가지에서 보면 검찰권이 이렇게 과도하게 행사돼도 예. 되는 거냐. 이 권한을 도대체 누가 준 거냐. 이런 점 때문에 서초동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 아닐까.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요. 예. 조국 장관이 부적절하다는 거에 대한 평가도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결국 양쪽으로 나뉘지 않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봤던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 중도층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불가피하지만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한 걸로 보면 예. 윤석열 총장 역시 본인이 나는 내가 갈 길을 갔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기만은 어려운 거 아닌가.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야당 의원들이 다수 있는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도 예.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게 규정이나 시행령만으로 검찰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 국회 가서 법을 고쳐서야 가능한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거취를 또 정하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 예. 이건 뭐 추측만 해봅니다. 예, 뭐 아직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논하기는 이른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임기 2년을 꼭 다 채울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기자들과 함께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그 뒷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오늘 이 조국 장관의 사퇴가 전격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렇죠? 청와대 내에서는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겠습니다만은 법무부라든지 뭐 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모르고 있었어요. 법무부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법무부의 공식 반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적어도 오늘 브리핑을 하기 전에는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 오전 중에는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퇴임식은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전달이 됐고 예. 간부들과 약식으로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절차 이후에 이제 청사를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예. 법무부의 입장은 없지만 그동안 이 검찰 개혁을 두 갈래로 이어져 왔잖아요. 한쪽은 검찰, 한쪽은 법무부. 예. 법무부의 이제 검찰 개혁을 맡아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가 입장을 냈습니다. 이 조 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께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맡은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이 조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조 장관이 해오던 이 개혁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어받아서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오늘 브리핑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체로 예상했다는 분위기보다는 당황스럽다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김근희 기자. 네. 앞서 최중락 기자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조 장관이 그러면 언제쯤 자신의 거취 문제를 청와대에다가 얘기를 했을까? 강기정 수석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수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며칠에 걸쳐서 그런 고민들을 토로했고 아마 청와대는 만류하는 상황 속에서 더는 만류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듯
오늘 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언제쯤 이 대화가 시작이 됐을까요? 사퇴 문제가. 일단 어느 정도 최근에 청와대와 조국 장관 예. 사이에 이 공감대 형성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나 최근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조국 장관이 이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이 청와대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로 좀 악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인 역시도 정치적인 좀 부담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여권 일각에서도 예.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주쯤부터는 청와대와 조국 장관 사이 또 이 여권의 고위층과 함께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발표할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 될 것인지와 관련해서까지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 임명 철회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 대통령이 바로 조국 장관에 관련해서 이런 만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가족들과 관련해서 힘든 상황 또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또 본인의 어떤 검찰 개혁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역할을 할 만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와 언제 조국 장관이 사퇴 문제를 논의했는지도 앞으로 이제 기자들이 좀 추가로 취재를 하면서 좀 살펴봐야 할 뿐인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앞서 이 정경심 교수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말쯤에 영장 청구 가능성이 계속 거론돼 왔잖아요. 지금 오늘 조국 장관이 사퇴했으니 자 앞으로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까? 예정대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시기를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소환 조사가 예. 이루어졌는데 오늘 조사 검토도 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이 오늘 조사의 증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조사 검토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또 추가 소환이 있다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검찰의 수사 상황이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조국 장관이 사퇴한 상황에서 부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검찰로서도 또 부담스럽다. 예, 아무리 뭐 여론이라든지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는 검찰이라 하나 장관의 사퇴라는 또 다른 큰 변수를 만났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는 조금 더 시일이 걸 수 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시계바늘을 잠시 돌려서요. 앞서 이제 갈라진 민심에 대해서 2달 동안 우리 사회가 극심히 갈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집회는 지난주로 사실 마무리될 단계로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집회는 지난주로 마무리됐는데 예. 이제 이런 조국 장관이 사퇴할 거라는 거를 예견을 하지는 못했죠. 일단은 집회가 거의 매 주말, 매 휴일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진정하자, 자정하자라는 국면 속에서 집회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마침 집회가 마무리되고 조 장관이 지금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서초동의 집회를 주도했던 이 시민단체 측도 접촉을 해봤는데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 진정 국면을 조금 맞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어쨌든 수사는 남아 있으니까 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이 수사, 이쪽 검찰 개혁보다는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아마 좀 더 관심을 갖는 이런 민심들이 좀 많아질 겁니다. 예. 뭐 지난 얘기가 이제 돼버리겠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서초동 집회에서는 개그맨 강성범 씨도 등장을 좀 했다면서요. 네, 일단 그 당시에 사회를 이제 개그맨 노정열 씨가 이제 봤는데 강성범 씨가 거기를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단에 올려서 좀 인사한 말을 시켰는데 당시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아직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일단은 좀 많이 좀 재치 있는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여지껏 나오고 싶었는데 부인이 말려서 못 나왔다. 근데 마침 오늘 부인이 처갓집에 가는 바람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청중들을 좀 웃기는 뭐 이런 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 집회가 열린 데가 이제 서초역 이제 2호선이지 않습니까? 강성범 씨가 유명한 게 이제 수다맨 뭐 지하철 노선을 여러 가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쉬지 않고 읽는 걸로 유명한데 다음 집회에서는 이제 인천부터 시작하는 1호선 라인으로 하자 그러면서 본인의 특기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장기들도 하면서 집회 분위기를 좀 띄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장관이 사퇴했으니까 이제 주말 집회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소규모로라도 글쎄요, 지금 이제 아예 없어진다라고 단정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이뤄지는 수사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다시 이제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냐, 뭐 다시 가라앉을
가라앉을 것이냐는 앞으로 일어나는 사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장관의 자진 사퇴로 인해서 아마 그 분위기는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유호정 기자. 그런데요, 이 지금 2달 동안 광화문에서 또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 많은 집회들이 있었는데 20대들의 참여율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저조했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공정과 정의에 분노한 20대, 30대가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실제 통계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은 좀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20대가 이 집회에서 이탈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이전에는 이 조국 장관의 자녀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청년들이 분노를 하고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껴서 예.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집회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20대가 이 집회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중도층이 이탈하고 뭐 20대가 이탈하고 이 부분은 이제 여야 모두 다 예. 그런 정권과 상관없이 양쪽 다 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이탈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여도 싫고 야도 싫다. 예, 이제 그런 게 지금 20대 청년들의 문제다. 뭐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자리, 취업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 라면서 잠깐 등을 돌리는 모습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 빈 20대 자리에는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 앉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 지난 12일에 이 대학로에서 전국 대학생연합 주최로 이 조국 장관 규탄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 말 그대로라고 하면 이 대학생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데 이 한 보도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직접 가서 취재를 해보니 수를 이제 적게 잡아도 70% 이상 가량이 대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중년층이 더 많았다 이런 해석들이 나와서 좀 논란이 예. 됐었고요.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 현장에서 이 보수 유튜버의 영상이 재생이 됐는데 한 뮤지컬의 OST를 개사한 내용이었는데 이 가사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비판적인 내용이어서 이게 대학생들의 어떤 순수한 성격의 집회가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김태일 기자, 자유한국당은 집회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참석을 마지막으로 더는 이제 당 차원에서 집회는 안 하는데 그 내막 속에는 자금난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 그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7년에 당원을 좀 많이 늘리기 위해서 당비를 2,000원에서 1,000원으로 50%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당비가 좀 모자랐고 그리고 20대 국회 들어서 교섭단체가 당초 원래 2개였는데 3개가 되면서 이제 그 국고보조금을 나눠 갖는 상황에서 국고보조금이 좀 줄었거든요. 그리고 이 장애 집회를 한 번 열 때마다 보통 한 최소한 5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근데 거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주 장애 집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다 소진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년 총선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자금난을 좀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중앙당 후원회를 다시 이제 가동을 하면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자금을 좀 끌어모으는 이런 행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으로서도 더는 장외 투쟁을 끌고 갈 만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려워졌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군요. 앞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했는데 그 지지율 문제가 조국 장관 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제 뭐 우리 윤 의원님 분석도 좀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앞서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역대 최저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가장 근소하게 좁혀졌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전당한 지지율도 좀 나왔었고요. 자, 이런 것이 조국 장관 사태에 전적으로 기인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최저로 떨어졌는데 이 조사 말고 다른 조사가 또 있었거든요. 이 조국 장관을 사퇴와 계속 가는 거에 대한 사퇴와 그 임명에 대한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 퇴진이 55.9%였고요. 장관직 유지가 40.5%였습니다. 그만큼 이 장관 퇴진에 대한 이런 여론이 좀 높았거든요. 이 문제도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가운데 당의 지지율 또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조국 장관의 사퇴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윤중천 씨 과연 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은 추가 보도를 했어요. 그때 이 문제가 최종 보고서에도 들어갔는데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임모 씨를 그 중간 이제 연결자로 지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근희 기자. 네. 이 윤 씨 이 면담 보고서에 윤 총장의 이름이 등장한 것이 윤중천 씨의 기억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것인지 정말 뭔가 근거가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향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 이 결심 공판 등에서도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조사단이나 검찰 측의 입장은 그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에는 분명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앞서 이 보도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등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에서 이 고소 접수가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조사를 해나가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분위기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보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조금 더 역력한 것 같아요. 오늘 뭐 추가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은. 예, 특정 매체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가 평가하기는 위험하고요. 또 제가 취재가 좀 그 부분에서는 덜 돼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이 기사를 평가하거나 또 실제로 음모론적인 움직임에서 윤석열 총장을 물러나도록 하려는 차원이다. 라면 이건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과거에 몇 차례 전례에서 이미 경험했다는 걸 잘 알 겁니다. 그건 청와대도 알 거고 뭐 지금 검찰도 알 것이고요. 진실은 허위를 이기지 못한다. 뭐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씨와 접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보고서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찌 보면 접촉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별개 문제고요. 보고서에 그런 이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쉽게 규명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얘기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지금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한 얘기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건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진실 게임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윤석열 총장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물러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보도가 나왔다든지 또는 그런 움직임이 실제 있다든지 이런 게 위험한가라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씨와 접촉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제가 보기엔 뭐 어찌 보면 그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쉽게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봅니다. 자, 조국 장관의 전격적인 사태로 전국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